주민동의 그러는데 우선 이 공항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제주도의 공항이 필요한지 만지 자체를 제주도민한테 물어보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입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까요? 난 문제를 거꾸로 그럼 동의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럴 거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거쳐라라는 어떻게 보면 틀이 짜여진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제주도 전체의 필요성에서 아무튼 이 잠정 결론이 입지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뭐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든지 이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제 검증이 들어가면서 이제 확정이 돼 나가는 과정을 밟을 거고 그럼 그런 확정된 이후에 사실은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워낙 불안해하고 그동안 불신해왔던 불신이 이제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그런 보조 원칙을 지킬 거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 연구를 해서 그걸 강구하고 그걸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도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내부 검토를 거치면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다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은 지금 그동안 돈이 풀렸다가 이제 돈이 회수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과잉 공급으로 가니까 그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꺾일 것 같은데 거꾸로 그쪽의 어떤 투기 수요들이 제주도로 몰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거기다가 제주도는 그동안 투기에 따른 상승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앞으로 큰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 민간 공급을 위주로 값이 투기 내지는 폭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억제하는 이게 한편에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택 형태 뭐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 그다음 우리 계층 면에 있어도 어떤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에게 보다 좀 우선권이 주어지는 이런 주택들을 충분하게 공급하려고 그래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잡고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갈 이제 계획들을 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영도 되고 이제 월정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미래비전에서도 수변 공간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벨트를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면 훨씬 그 안쪽으로 한다든지 개발해도 되는 지구 안 해도 되는 구분을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걸 규제할 근거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땅은 이미 다 팔렸고 그럼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경관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 어떻게 보면은 재량권을 행사해가지고 부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의 이 개방률 바다 쪽 경치가 보이는 그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건축보다도 사실은 몇 배로 강화해가지고 사실 적용을 했는데도 야 이거 경관 사유화냐 이러는데 그럼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 주고 땅을 사와야 되는데 아니면 설사를 사유지로 땅을 사더라도 지켜야 될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가급적 빨리 우리 그 경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켜나갈 생각인데 이미 진행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나를 뽑아준 도지사 임기를 우리 도정으로 최대한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으로서 평가받겠다. 그러면 재선 도지사 재선
근데 재선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순간 공무원들이 딴 생각을 품기 때문에 재선을 안 하겠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재선 갈 거냐 그러면은 야, 누가 시켜준대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현재 임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평가는 하늘과 도민들에게 맡기겠다. 이 이상 답변할 수 없는 걸 너그럽게. 알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말이 말을 낳고 자꾸 이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협치라는 게 뭡니까? 민관이 실질적으로 그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권한과 내용에 대한 일정한 결정권도 열어놓고서 같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화에 대한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미래 비전 과정에서도 가급적인 그런 일하는 방식에서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협치 방식으로 지금 풀고 소리 없이 쭉쭉 진전들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문화 쪽, 그 다음 우리 사회적 경제 쪽, 그 다음 뭐 어차피 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원래 그 협치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니 그냥 하자. 자꾸 뭐 무슨 말을 하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무튼 현재 그동안에 없던 것들을 민간 부분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로서 일하는 방식이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가다가 어떤 우리 저 공무원이나 행정이 일하는 방식이 옛날 하던 그 틀을 못 벗어나서 뭐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소리 소문 없이 벌써 저렇게 됐네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런 거죠. 예. 협치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게, 당시에는 아무래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의회와랑 이제는 좀 기싸움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제도적으로 정비하실 의향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협치위원회 당시에는 상당히 의회도 협조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보면 틀을 더 크게 던졌던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의회는 의회와 별도의 또 다른 어떤 결정 기구가 있는 거냐라는 어떤 의회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부닥치는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자꾸 저 문제가 문제를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으니까 일단 현재는 실질적인 협치 방식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에 치중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여건과 새로운 그 각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열려는 있는데 크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뭐 협치위원회가 있다고 협치가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협치라는 방식 자체가 후퇴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협치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철학이고 일하는 방법론이죠.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정마을이 거부를 했잖아요. 강정마을이 싫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좋다. 진상규명은 일단 강정마을이 자꾸 오해를 하고 불편해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욕 먹을 거 실컷 먹고 그 다음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차후 이 강정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은 그러면 현재로는 어차피 뭐 사면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얽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푸는 거는 앞으로 어차피 남아있는 과제고, 현재 집중적인 과제는 강정 해군기지는 이미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자체 발전 계획을 지금 마을회하고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발전 계획 그 부분들을 지원해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진을 또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난감하긴 해요. 곤혹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뭐 내 사진 걸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원희룡 마케팅을 한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지역 사회나 유권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들은 아무튼 선거법에 대한 그 규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뭐랄까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변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튼 억제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에요.
선거법 위반되는 발언을 유도하고 뭐다 알면서 그래. 이럴 때는 답변은 아니 뭐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그거 돌려서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가 아무튼 미래를 위한 정말 고민과 어떤 이 비전들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아무튼 괴리감이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신당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그 논의되는 그 신당 논의들에 대해서 현재 뭐 자치단체장이 그 정당 정치에 직접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나서거나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낯설어요, 그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총선 과정을 거쳐서 이 정말 미래를 위한 정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에 걸맞게 예, 할게요.